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건희 미술관까지 수도권 입지를 결정하자 못내 미안한지 지방의 국립문화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에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유치를 추진 중인데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옛 충남도청소를 활용한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옛 충남도청에 국립문화시설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국회 방문을 통해 옛 충남도청 자리에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유치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는 근대 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사 활용과 부합되고 국립문화시설이 없는 대전 시민들의 문화적 갈등도 함께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옛 충남도청 부지가 정부 소유로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가 옛 충남도청에 세워지면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재산권이 문체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수장률은 91%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증받은 이건희 미술품을 제외하고도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증받고 있는 작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0넉 점에 이르고 작품 대량 기증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입지 결정 이후 지방 국립문화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창원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700억 원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시는 1차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600여 개 업소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업소와 영업제한 업소에 1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 업소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다음 달 17일부터 개시되는 2차 간편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내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금요일 지원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전날까지 집계에 따르면 국가가 정한 지급 대상자 88%인 185만 5천여 명 중 2만 6천여 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 집계가 끝나면 다소 줄어들 예상입니다. 충남도가 정부 지원 대상에 빠졌던 전체 도민의 12.4%, 26만 2천여 명도 지원금을 추가 지급키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청은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아산시에서 수도권 전철역인 탕정역이 문을 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10만 탕정지구 주민들과 인근 입주기업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도약이 기대됩니다. 편리해진 교통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효과도 예상됩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역 내 5번째 수도권 전철 역사인 탕정역이 개통했습니다. 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두 곳으로 교통약자들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적용됐습니다. 위치는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있으며 탕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이 시내권 진입이 아주 용이하게 되었고요. KTX 역전을 통해서 서울이나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주 편리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탕정역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주중 하루 82회, 주말 70일에 정차합니다. 탕정역은 앞으로 주변에 조성될 중부권 최대 아산 탕정신도시의 관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수도권 밖 유일한 매머드급 신도시인 탕정신도시는 3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약 2만 3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산 신도시 12만 명의 입주민과 주변 탕정 디스플레이 등 주변 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탕정역을 통해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탕정역 일대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9년 13조 규모 신규 투자 발표 이후 기업 유치가 활발한 지역으로 첨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탕정역 개통으로 입주 기업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에서는 내년 천안-아산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도로망부터 철도망, 수도권 전철까지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역 발전을 더욱 앞당길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요즘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붉게 물든 단풍을 보려고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교차 큰 가을철 산행은 심근경색을 비롯해 저체온증 등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경은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가을 산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계룡산 등 지역의 주요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봄에 이어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돌연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가을 산행 중 심장 돌연사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새벽 산행은 피하고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등산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 증가와 관련이 돼서 어떤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안 좋은 이벤트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은 이른 아침 공복 산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 중 저혈당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탕이나 초콜릿 등 간식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만큼 여벌옷을 챙기고 등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조금 데워주면은 혈관 확장이 돼서 심장의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일교차로 돌이나 나무뿌리에 습기가 많아 낙상 위험이 높아 발에 꼭 맞는 등산화를 신고 장갑과 등산 스틱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등산은 효과적인 전신 운동이자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나섰다간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태안해경은 오늘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잡이를 하던 110톤급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11시쯤 쌍타망 중국 어선 10여 척이 우리 쪽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해상 특수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고속단정 2척이 도주하던 중국 어선들을 추적한 끝에 선장과 선원 등 17명을 붙잡아 압송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전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원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했다고 처벌을 자청하도록 회유한 60대 여성 피의자가 10개월간의 도피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